안녕하세요. JCN 닥터스 울산 이규현입니다. 희망찬 붉은 말의 해, 병오년이 밝았습니다. 새해는 언제나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출발하는 시작점이죠. 특히 건강은 매 순간 새롭게 다짐해야 할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오늘 가볍게 걷는 2026년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지만 의외로 잘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 질환, 바로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닥터스 울산에서는 닥터정맥의원 이동기 원장님과 함께 새해엔 가볍게 하지정맥류 완전 정복이라는 주제로 하지정맥류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예방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원장님, 2026년에는 새롭게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셨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닥터정맥원 원장 이동기입니다. 네, 새해가 밝았지만 여전히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원장님께서는 이런 날씨 속에 건강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예, 새해가 시작됐지만 아직은 날씨가 꽤 살살하죠. 이럴 땐 혈액순환이 떨어질 수 있어서 저도 따뜻한 옷차림과 가벼운 스트레칭, 걷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 건강한 한 해를 위해서는 식습관도 중요한데요. 저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식사와 충분한 수분 섭취, 규칙적인 식사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새해 목표로 건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저처럼 새해가 되면 건강을 다짐하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새해에도 하지정맥류로 병원을 찾는 분들 많으시죠? 네, 새해라고 해서 하지정맥류 환자가 줄어드는 건 아닌데요. 오히려 요즘처럼 날씨가 춥고 활동량이 줄어드는 겨울철에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증상이 악화되거나 처음 증상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새해에도 꼭 주의해야 할 질환인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하지정맥류는 보통 기온이 높아야 많이 발병한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왜 주의를 해야 하는 걸까요? 예, 겨울철은 아무래도 날씨가 춥다 보니 야외 활동이 줄어들고 그만큼 운동량도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됩니다. 이런 활동 부족은 하지정맥류를 포함한 여러 혈관 질환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는데요. 특히 오랜 시간 앉아 있거나 움직임이 적은 생활 습관은 하지정맥류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하셔야 할 점은 따뜻한 실내에 있다가 갑자기 차가운 바깥 공기에 노출되면서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면서 정맥순환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요즘처럼 추운 날씨엔 사우나나 찜질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이런 고온 환경 역시 정맥 혈관을 확장시켜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원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급격한 기온 변화를 주의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겨울철에 사우나나 찜질방도 주의해야 될 것 같은데 적당히 즐기는 건 괜찮겠죠? 네, 사우나 찜질을 적당히 활용하면 근육이완이나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되지만 하지정맥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고온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혈관이 과도하게 확장되면서 정맥 압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증상이 일시적으로 심해지거나 통증, 부종 같은 불편감이 더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뜨겁지 않은 온도에서 짧은 시간만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원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궁금증이 해결됐는데요. 제가 궁금한 점이 또 있는데 새해가 되면 저처럼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운동이 하지정맥류에도 도움이 좀 될까요? 적절한 운동은 하지정맥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걷기나 스트레칭처럼 다리 근육을 부드럽게 움직이는 운동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정맥 건강에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정맥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무거운 중량 운동이나 다리 압력이 많이 걸리는 격한 운동은 하지정맥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상태에 맞는 가벼운 유산소 운동부터 시작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네. 제가 실제 환자 사례를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 운동을 열심히 하던 40대 직장인 환자는 이 새해를 맞아서 체력 관리를 해야 되겠다며 갑자기 무거운 중량 운동과 계단 오르기 등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다리 통증이 생기고 혈관이 살짝 불룩하게 튀어나온 걸 보고 이 병원을 찾았는데요.
이 검사 결과 하지정맥 초기 단계였고 다행히 조기에 발견돼 생활습관 조정과 간단한 치료로 호전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정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태에 맞는 운동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네, 사례를 듣고 보니까 확실히 이해가 좀 쏙쏙 되네요. 운동도 내 몸 상태에 맞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다시 이어서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볼 텐데요. 하지정맥류를 많이 들어보긴 했지만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하지정맥류가 어떤 질환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하지정맥류는 다리 정맥 안에 있는 판막에 문제가 생기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정상적인 경우에 이 판막은 다리에서 올라온 혈액이 다시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판막이 망가지면 혈액이 거꾸로 내려가면서 정맥 내 압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 결과 혈관이 늘어나고 겉으로 보기에도 핏줄이 튀어나오는 하지정맥류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네, 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궁금한 점이 하나 더 생겼는데요. 하지정맥류는 보통 혈관이 튀어나오면 바로 알아차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 경우에도 혹시 하지정맥류를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지정맥류를 혈관이 불룩 튀어나오는 병으로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겉으로 보이지 않아도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잠복성 하지정맥류라고 부릅니다. 이 잠복성 하지정맥류는 다리 안쪽의 정맥에서 이미 혈액 역류가 진행되고 있지만 겉으로 혈관이 돌출되지 않아 알아차리기 어려운 질환인데요. 그래서 다리가 자주 붓거나 저리고 욱신거림, 피로감, 무거운 느낌, 또 밤에 쥐가 나는 증상 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다고 해서 안심하기보다는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증상이 나타난다면 바로 진료를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증상이 눈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쉽게 지나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알아차리면 좋을 잠복성 하지정맥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녁이 될수록 다리가 붓거나 저린 증상이 심해지거나 이 다리에 선홍색 피 또는 보라색 실핏줄이 거미줄처럼 퍼지는 경우입니다. 또는 수면 중에 다리에 자주 쥐가 나거나 활동 후 다리가 터질 듯한 불편함을 느낀다면 잠복성 하지정맥류를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정맥 기능 이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피로나 일시적인 증상으로 넘기지 마시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조그만한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바로 진단을 받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겨서는 안 되겠네요. 그런데 증상이 심하지 않고 겉으로도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라면 무리하지 않고 지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좋아질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예, 아닙니다. 하지정맥류는 단순히 무리만 하지 않으면 괜찮아지는 질환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악화되는 진행성 질환입니다. 네. 처음엔 다리에 붓기나 피로감 같은 가벼운 증상으로 시작하지만 점차 통증이나 피부색 변화, 습진 같은 피부 질환이나 심한 경우에는 피부 궤양이나 혈전 등 2차적인 합병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무엇보다 하지정맥류는 자연적으로 회복되기 어렵기 때문에 초기에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삶의 질을 지키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지나치기에는 너무 위험한 질환이네요. 지금이라도 내 몸의 신호에 조금 더 귀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하지정맥류를 조금 더 깊게 파헤쳐 봐야겠죠. 이쯤에서 가장 궁금한 점이 하나 있을 텐데요. 원장님, 하지정맥류 발생 원인이 무엇인가요? 네, 하지정맥류는 다리 정맥 속에 있는 판막 기능이 약해지면서 심장으로 가야 할 혈액이 역류하게 되는 혈관 기능의 문제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유전적인 요소로 알려져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도 변화에도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또 요즘에는 운동 부족, 오래 앉아있는 생활, 그리고 겨울철에 자주 신는 부츠나 레깅스처럼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는 꽉 낀 옷차림도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이처럼 하지정맥류는 다양한 생활 습관과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점점 더 발생 원인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온도 변화나 생활 습관처럼 예. 원인이 정말 다양하네요. 그렇다면 원장님, 하지정맥류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연령대가 또 따로 있을까요? 네, 하지정맥류는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특히 나이가 들수록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는 40대 이후부터 급격히 증가하며 50대, 60대 이상 환자들이 가장 많은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노화로 인해 정맥이 약해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하지만 젊다고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에는 가족력, 불규칙한 생활습관, 장시간 앉거나 서 있는 생활 환경 등의 영향으로 2030 세대, 이른바 MZ세대에서도 하지정맥류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젊은 층에서도 다리 건강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입니다. 원장님, 저도 MZ세대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하지정맥류는 전 연령대에서 주의해야 하는 질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제가 네. 듣기로는 여성에게도 더 많이 발병을 그렇죠.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뭔가요? 여성이 남성보다 하지정맥류에 더 많이 노출되는 이유는 임신이나 생리 주기와 같은 호르몬 변화가 정맥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임신 중에는 체중 증가와 함께 호르몬 변화로 다리 정맥의 압력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정맥에 부담이 생기게 되죠. 이 출산 후에는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경우가 있지만 출산 후 3개월이 지나도 증상이 계속된다면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네. 제가 이번에 실제 환자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네. 이 두 아이를 출산한 30대 후반의 주부였는데요. 출산 이후부터 다리가 자주 붓고 실핏줄이 보이기 시작했지만 이 산후 회복 과정이라 생각하고 그냥 넘기셨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고 밤에 쥐가 자주 나고 발바닥이 저릿저릿하면서 불편감이 계속되어서 병원을 찾으셨죠. 이 검사 결과상에 잠복성 하지정맥류로 진단되었고 치료를 시작한 뒤로부터는 다리 통증 없이 건강하게 육아도 잘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도 치료를 잘 받았다고 하니 다행인 사례네요. 출산 후에 나도 비슷한 증상이 있다면 한 번쯤은 정맥 검진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더 생기는데요. 평소에 다리에 쥐가 자주 난다는 분들도 하지정맥류와 관련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 다리에 자주 쥐가 나는 증상은 단순한 피로나 근육 문제로 여겨질 수 있지만 하지정맥류의 초기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정맥류가 진행되면 정맥 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서 근육의 산소나 영양분 공급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쥐나 저림 같은 증상이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자주 쥐가 나거나 다리가 무겁고 붓는 느낌이 함께 나타난다면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저도 쥐가 자주 나는데 조금 더 귀 기울여야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통증이 크지 않아도 우리 몸은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혹시 나도?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다리 건강을 살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닥터스 울산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지정맥류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하지정맥류가 의심된다면 일단 검사부터 받아봐야겠죠. 원장님, 하지정맥류 검사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예, 보통 하지 환자가 서 있는 상태에서 혈관 초음파 검사를 통해 진단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도플러 초음파 검사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검사인데요. 혈관 안을 흐르는 혈액의 방향과 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정맥류가 의심되는 부위에 초음파를 대기만 해도 정확한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지정맥이 원인이 되는 판막 손상 부위에서 혈액이 거꾸로 역류하는지 얼마나 오래 또는 빠르게 역류하는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 방법과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데도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도플러 초음파 검사로 내 다리 상태를 확인해 봤는데요. 하지정맥류도 단계에 따라서 형태나 증상이 조금씩 다를 것 같은데 혹시 하지정맥류는 어떤 기준으로 단계가 나뉘는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만성 정맥 질환은
가장 널리 사용하는 CEAP 분류법으로 1기에서 6기까지 총 6단계로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1기는 모세혈관 확장증 망상정맥류로 1, 2mm 정도의 모세혈관, 2, 3mm 정도의 망상정맥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2기는 지름이 3mm 이상의 혈관이 보이거나 만져지는 상태 또는 복대정맥에서 역류가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3기는 부종이 동반된 경우로 누르면 함몰되는 특징이 있어 일반적으로는 발목 부위에 나타나지만 하지나 발로 확대됩니다. 4기는 피부의 변화, 색소 침착, 습진, 피부지방 경화증으로 색소 침착이나 정맥성 습진, 지방 피부 경화증, 백색 위축 등의 피부 변화가 나타납니다. 5기는 피부 변화와 함께 피부 궤양이 동반된 경우로 치유성 피부 궤양이 나타납니다. 6기는 가장 심한 형태로 진행성 피부 궤양으로 피부 변화와 함께 심한 진행성 피부 궤양이 나타납니다. 네, 이렇게 1기부터 6기까지 다양한 증상과 병기를 알아보니까 빨리 치료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었거든요. 치료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하지정맥류 진행 단계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다. 보통 1기까지는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관리가 가능하고요. 2기부터는 보다 체계적인 치료가 필요해지는데요. 치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존요법으로 적절한 운동과 휴식, 정맥순환 개선제 복용, 그리고 의료용 압박 스타킹의 착용 등이 있습니다. 이 스타킹은 발목 쪽 압력이 가장 강하고 위로 갈수록 약해지도록 설계되어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두 번째는 수술적인 치료인데요. 정맥류나 통증이나 부종 같은 심한 증상, 합병증 발생 또는 외상이 유료될 정도 정맥이 많이 부풀어 오른 경우에는 미용적인 이유로도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수술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네, 앞서 의료용 압박 스타킹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반 스타킹과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의료용 압박 스타킹 고를 때 어떤 형태로 고르면 좋을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의료용 압박 스타킹은 단순히 꽉 조이거나 한 사이즈 작은 제품을 선택한다고 해서 또 효과적인 건 아닙니다. 이 스타킹은 혈액을 심장 쪽으로 잘 흐르게 도와주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단계적인 압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발목에는 가장 강한 압력인 100%, 무릎 부분에는 중간 압력인 50에서 80%, 허벅지에 낮은 압력인 20에서 40% 정도가 적용돼야 혈액이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꼭 전문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제품을 착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보존적인 방법이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증상이 심해지면 그보다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럴 땐 어떤 치료 방법들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보존적인 치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 비교적 초기 단계에서는 비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혈관 경화요법이 있는데요. 가느다란 바늘을 이용해 정맥에 경화제를 주입해서 혈관을 딱딱하게 굳히고 이후 체내에 흡수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통증과 후유증이 적고 시술도 비교적 간단한 편이지만 피부 가까이에 있는 가는 혈관에만 적용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초음파 유도와 혈관 경화요법도 시행이 되는데요. 초음파 화면을 보면서 정확한 위치에 약물을 주입해 더 깊은 혈관까지 치료가 가능합니다. 네, 말씀해주신 방법처럼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수술적 치료 없이 이렇게 치료가 되면 참 좋겠지만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도 있겠죠. 그럴 땐 주로 어떤 수술 치료가 이루어지나요? 수술적 치료 중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하지정맥 발거술, 흔히 스트리핑이라는 수술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문제가 되는 정맥을 수술을 통해 직접 제거하는 것으로 하지정맥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혈관이 심하게 굵고 울퉁불퉁하거나 혈전이 있는 경우에는 레이저나 고주파 시술이 어려울 수 있어 이런 경우에 발거술을 선택하게 됩니다. 수술 후에는 일정 기간 압박 스타킹 착용과 일상생활 관리가 필요하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회복 기간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수술이 효과적이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흉터나 회복 부담이 걱정될 수 네.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요즘은 레이저나 고주파 같은 시술을 많이들 찾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열 치료법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 레이저와 고주파 치료는 모두 열을 이용해 문제가 되는 혈관을 섬유화시키는 같은 원리의 치료법입니다. 그중 레이저 치료는 특수한 혈관 전용 레이저로 혈관 내부를 고온으로 처리해 정맥을 없애는 방식인데요. 기존의 절개 수술에 비해 흉터와 통증이 훨씬 적고 회복도 빠른 편이라 최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치료법입니다. 네. 고주파 수술은 약 120도 정도의 일정한 열을 혈관에 전달해 정맥을 수축시키고 폐쇄시키는 방식입니다. 레이저 수술과 원리는 비슷하지만 시술 후 통증이 더 적고 회복이 빠르다는 점에서 보다 진보된 치료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레이저와 고주파 치료는 원리는 비슷하지만 방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환자의 정맥 상태나 진행 정도에 따라 적용되는 치료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전문의의 진단을 통해 자신에게 가장 알맞는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부담은 줄이고 또 효과는 높일 수 있는 치료법들이 있다는 게 제 입장에서는 정말 반갑네요. 결국 중요한 건 내 몸 상태를 잘 알고 또 그에 맞는 치료를 받는 일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듣다 보니까요, 하지정맥류도 미리 알고 준비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평소에 어떤 습관들을 지키면 도움이 될지 이거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하지정맥을 예방하려면 우선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체중이 늘어나면 다리 정맥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지는데요. 이로 인해 정맥 속의 판막이 약해지거나 손상되기 쉬워지고 혈액이 역류하면서 하지정맥류가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나 엉덩이, 허벅지동을 꽉 조이는 옷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운동으로는 가벼운 걷기나 수영이 다리 근육과 정맥벽을 강화시키는 데 효과적이고요. 장시간 서 있어야 하는 경우에는 가만히 있기보단 2, 3분 간격으로 한쪽 다리를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반복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또 다리를 자주 구부리거나 돌리는 간단한 스트레칭도 정맥 순환에 효과적이고요. 식생활 면에서는 소금 섭취를 줄이고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해 변비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복압이 높아지면 정맥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평소 식습관 관리도 꼭 필요합니다. 네, 오늘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알려주셨어요.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정맥 증상이 계속되거나 악화되는 경우 이 경미한 상태라 하더라도 진료를 통해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고 맞춤형 진료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보다 만족스러운 치료 결과를 위해선 적극적인 치료와 함께 꾸준한 운동, 건강한 식습관도 함께 병행돼야 하겠죠. 오늘 전해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2026년 새해에는 더욱 가볍고 건강한 다리로 활기차게 한 해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새해에도 주의해야 할 질환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찬바람에 몸은 옷깃을 여미게 되지만 우리 다리 속 혈관은 말없이 도움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2026년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가짐처럼 우리 다리 건강도 새롭게 돌아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해주신 닥터정맥 의원 이동규 원장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리 건강은 평소 습관만 조금만 바꿔도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온열기구를 오래 사용하는 건 정맥 기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서 너무 뜨겁게 또 너무 오랫동안 사용하는 건 피하시는 게 좋고요. 또 춥다고 실내에서만 머무르기보다는 틈틈이 스트레칭이나 걷기 운동으로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것도 하지정맥류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2026년은 내 몸의 작은 신호에도 귀 기울이시면서 정맥 건강까지 함께 챙기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JCN 닥터스 울산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